여러분, 일수대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 자영업자들은요, 이제는 일수대출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일수대출을 쓰는 이유는요, 장사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버텨서 나간다는 거죠. 일수대출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2%에서 많게는 13%, 10%는 다 넘어요. 예, 이게 아주 큰 시장, 남대문, 뭐 동대문, 가락시장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요, 작은, 이런 데도 일수대출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서울 법조타운 내에, 지금 여기 법조타운 내,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식당을 하고 계신데 그분도 일수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 말은요, 지금 자영업자가 붕괴될 때까지 붕괴되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일수대출이라는 게 가게 뺏깁니다. 잘못하면 가게 뺏깁니다. 이자가 12% 13%라고 하면 이거 가가 안 뺏기겠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제도권에서 밀려나니까 사금융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1.5%를 가지고 1,000만 원씩 대출해 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자영업자들에게는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 원리금 연체가 없어야지 받을 수가 있지만 원리금 연체가 있으면요, 이거 받지도 못해요. 원리금 연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사실 8등급 이하인 사람이 얼마예요? 274만 명입니다. 247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185만 명, 75%가 연체 중이거나 연체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들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는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나마 대부업체에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24%로 낮췄죠. 또 앞으로 20%로 더 낮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업체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심지어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올해도 아니에요. 올해도 아니에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이미 27조 원이 넘는, 거의 28조예요. 28조 원이 넘는, 28조가 가까이 되는 돈을 대부업체나 사채를 통해서 조달해서, 작년이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제2금융권 돼 있죠.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지금 받는 비중이 보세요. 엄청나죠. 개인 사업자가 대출 받는 거 보시라고요.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보면 86조 9천억 원이죠. 86조 9천억 원. 야, 장난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요. 제2금융권에서 받는 비중이. 2017년 3월 말에는 15.36%였던 것이 2019년 3월 말에는 21.4%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작년 기준으로도 이미 1금융권에서 밀려나서 2금융권으로 간다는 거고, 이제는 2금융권에서 도저히 더 버티지 못하니까 불법 사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사채로.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실제 불법 사금융으로 작년에만 이동한 추정 규모입니다. 적어도 8만 9천 명에서 13만 명 정도, 금액으로는 1조 5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정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 그만큼요, 지금 작년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2020년인 올해입니다. 올해는 이미 이보다 2019년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갔습니다. 대부업이 금리 자체가 27.5%에서 24%로 낮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업에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도 자금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은 불법 사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수라는 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12% 1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면서 나 버텨보자. 언젠가는 장사가 잘 되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영업자들 지금 붕괴됐습니다. 저는 붕괴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결코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잠시 쉴 뿐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잠시 쉴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한두 번 망하기 일수라면서요. 저도 한번 망했잖아요. 한두 번 망하기 일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극복을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불법 사금융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점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지고 일수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이요, 가게들 앞에 가면 새벽에 가면 일수대출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명함 전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축축축축 던지고 가거든요. 장사 워낙 안 되니까 현혹됩니다. 현혹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도 자영업자를 해본 사람들 입장으로 일수까지 가지면서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빚을 과도하게 지면서까지 버티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접고요. 새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작년 12월 13일 날 오빌의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접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예상을 해서 접었던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제가 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3년 동안 제가 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저 장사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로 뭐 생활비는커녕 제 용돈도 제대로 못 벌었으니까요. 어떤 달은 30만 원, 50만 원 벌기에 급급했어요. 그래도 적자가 안 난 게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적자가 안 나니까 3년 동안 버텨놓았는데 3년 동안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었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13일 날 접은 거거든요. 그렇게 접고 나서요. 참 잘 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러면 저는 버티라고 적자가 나지 않는다 이러면 저는 한번 더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러면 그것도 3개월 6개월 됐다 그러면 저는 접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새로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는요. 바닥까지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저는 걱정될 뿐입니다. 절대로 일수대출까지 쓰는 상황은 안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